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살래 있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7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5의 불경 거정길과 상고 유의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5에서는 불가섭 대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상고에서는 이섭 대천이 나오는데 이 양자의 차이점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경 6.5 불경 거정길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 다스름이 어긋남이니 바르게 하면 길하지만 큰 내를 건너는 것은 가하지 못함이라. 즉 대천을 건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활 거정지길 순이 종상냐 바르게 함은 길하다는 것은 순종하여 위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르게 설명하는 견해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발음에 머무르는 것이고 이는 다섯째 음효가 유순하여 꼭대기 양효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6.5는 중을 얻었죠. 중을 얻었고 제자리는 아니죠.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강의 상구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초로 이제 상구와의 견해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 위치로 보면 음효로서 중을 얻었으나 제자리는 아니다. 정응이 없다. 상구 양강의 상구 밑에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런 불경의 의미를 정상의 도에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정길은 바른 자리에 있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역사적 상황에서 그 주공의 섭정과 어린 성왕의 그 실패와 그 교훈에서 이 효를 연관지어 설명하십니다. 유고의 바른 자세는 일상적인 도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우울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자의 사람에게 자문과 원조를 얻어서 심지를 견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어린 성왕이 유약하여서 도리를 분간하지 못하니 이에 반란을 일으키는 은나라의 추종 세력과 결탁한 삼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흔들려서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즉 백성들의 도탄에 빠뜨린 걸 경험한 어린 성왕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독자적인 행동과 사고를 멈춘 뒤에 삼촌 주공에게 정사를 묻고 위임하는 섭정의 길을 간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런 상황을 이제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6.5 스스로 큰 일을 도모하지 않고 위에 있는 상구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위임의 방도를 견지하여서 백성을 먹이고 기르는 형상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주역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중택태 두 번째 시간 44번째 노트 정리를 바라보시면은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주역과 관련된 총론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사는 설명하시기를 목을 축혀 올린다. 거처를 정하는 일이 길하다. 큰 내를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불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정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가섭 대천이 무엇인지, 과정인지 결과인지 목표인지, 이 부분은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을 이제 세 개의 상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여길 이섭대천 유의 여길 이섭대천 상구는 말미암아 길러지니 위태로나 길하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하니라. 유의여길 여길 대유경냐
이로써 말미암아 길러지나 위태로우나 결국 길하다는 것은 크게 경사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다른 설명은 올바른 방법을 따라서 먹으니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크게 경사가 있어 길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효 위치를 보면은 이 살레기의 상구는 궤의 끝에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강강이 이제 이 궤에서 메인 역할을 하는데 상구도 현자로서 메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강의 자리에서 제자리 아니나 육삼과 응은 하긴 하죠. 즉 부당이로서 부당이이고 육상과 정응한다. 천하가 이 상구, 양강의 상구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의, 기름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입니다. 즉 상구는 기름의 가장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기를 상구를 이제 그 성왕의 삼촌인 주공을 약간 비유를 해가지고 상구는 유약한 존위로부터 백성을 먹여 기르는 임무를 부여하는 국사의 지위에 있는 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공과 같은 사부급의 현신, 즉 임금보다 실질적으로 현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나 임금을 도와주는 국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존위인 오효로부터 양민을 양육하는 대임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임을 수행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사는 이제 입계로 말미암은 바이다. 위태로우나 길하다, 큰 내를 건너면 길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이 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어에는 이섭대천, 불가섭대천이 나왔는데 상구에서는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오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불경 거정길 불가섭대천 상활 거정지길 이순종상야 목을 축혀 올린다. 거처를 정하는 일이 길하다. 큰 내를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상활 거처를 정하는 일이 길한 것은 천명에 순종함으로써 위를 따르기 때문이다. 순이 종상냐. 그래서 불경 그 목을 뺀다는 의미는 이렇게 살레기가 효변을 하게 6~5가 효변하면은 풍내이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것도 역시 그 목을 뺀다는 물상을 도출해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정지기를 이렇게 효변한 그 풍내 이께는 지게는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인데 천지빗계는 이렇게 간의 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간의 산이 있는데 위에 계속 이렇게 간의 산이 중첩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거정 올바른 거처를 정하는 일인데 빗계 시즌에는 간의 산이 중첩되어 있고 곤이덕이 이렇게 안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으니 효변 추이를 하게 되면은 양강 하나가 4에서 1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고 이렇게 상계 손의 명령을 따르니 거처를 정하는 일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가섭 대처는 이렇게 살레이께는 기본적으로 내산소가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하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하는 상황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산소가가 이렇게 간의 큰 하천이 있죠. 하천에 있어서 이제 추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크로스 하게 되면은 간의 산에 이제 도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6~5가 효변하면은 손의 들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지는 상이 나오니까 불가섭 대천 하천을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이계는 원래 이 개는 원래 뇌산소가가 나와가지고 하천을 건너면 이로운 개인데 효변하면은 상황이 꼬여버린다. 왜냐면은 소각계는 광의 하천이고 3이 6으로 되어서 간의 산기슭에 도달할 것 같이 되는 찰나에 그 6, 5가 효변을 하게 되니까 산계가 풍내익, 손이 돼서 손은 들어가면 물상이 있죠. 그래서 결국 물에 빠지니 불가섭 대천에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6호고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의력일
이섭대천 상활 유의력일 대유경야 이께가 말미암은 바이다. 위태로우나 길하고 큰 데를 건너미 길할 것이다. 상활 크게 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유에는 말미암은 그 유는 이제 말미암을 유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그렇게 풀이하죠. 이께가 말미암 계주의 본상을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레이께는 본상만을 취할 경우 이께의 모계인 풍 2가 6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요렇게 2가 6으로 가니까 강이 가서 상위가 되니 제일 위에 꼭대기 가니 이게 본래 산레이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연유해서 생기니 유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섭대천의 그 물상을 보면은 이게 내산소가를 교육해서 나오니까 내산소가의 감의 큰 하천이 있고 이제 진의 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교육을 하면은 이제 교육하면 간의 산에 올라가니까 결국 이 감의 험난함을 지나쳐 가는 거죠. 그래서 강기슭에 정복하는 이섭대천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택임계에서 이게 택계가 학계가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근데 강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길하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경사가 있다는 것은 산레이계 자체가 이제 학계가 진이 이렇게 본상으로서 진의 주인이 된 상황이 있으니까 크게 경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기름의 양현 양성의 도리인 그 6호와 상구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6호에서는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 이 세 개의 이 상이 실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이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 이 세 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니 검토가 필요하고 상구에서는 이제 6호와 구별하여서 이섭대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유의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8번째 개인 태풍대각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